새벽 햇살이 골목을 비추자 김동우는 한 손에 걸레를 들고 아들 방문을 조심스레 밀었어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집안 공기는 들뜨지만 그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래를 갠 손이 놓아둔 흰 셔츠가 단정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열린 노트북이 미묘한 전자음과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유저 77 내일 꼭 만나 뵙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고 동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는 글자를 여러 번 되새기며 아들의 손길이 머문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결혼 하루 전인데 책상에 이런 글이 있네. 이게 무슨 말이래요? 그는 눈을 감으며 낮게 되뇌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박미자는 수증기가 오른 냄비 뚜껑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에서 노트북을 받아 조심스레 살펴본 뒤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재가 온라인 모임 한다고 하던데요. 그냥 글 쓰는 친구인가 보죠. 미자의 말투엔 걱정을 눌러 담은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우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닫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떤 모임인지, 왜 결혼 전날 만나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그는 창밖 골목을 내려다보다가 새벽 배송 차량이 놓고 간 꽃상자를 정돈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에게 약속한 행복한 결혼식이 눈앞인데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식탁에는 조기가 노릇하게 구워져 있었고 미자는 김치와 장을 정갈하게 올려놓았어요.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나자 미자는 얼른 수저를 내밀며 웃었어요. 동우는 천천히 국을 떠먹으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의 뺨에는 밤새 공부한 듯한 그림자가 있었고 입꼬리엔 다정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민재야, 너 요즘 누구랑 연락하니? 유저 77이라는 사람, 어떤 분인가? 라고 묻는 동호의 목소리는 평정을 가장했지만 속내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민재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냥 글 쓰는 할머니예요.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의 말투에는 감사가 묻어 있었고 미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동우는 마당에 나와 빨래줄을 정리했어요.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와 셔츠 자락을 흔들었고 그는 손을 모아 허리에 올린 채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우체부로 살며 사람들 사연을 전해온 그였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모르는 사연이 집안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가 방에서 나와 결혼식장에 전할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지은이 부모님께 드릴 약속장 만들러 시청에 다녀오겠습니다. 민재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동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가 말끝을 흐리자 민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장갑을 끼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라지자 동우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 속 내일 밤 10시에 민재 방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그를 붙잡았어요. 의아함이 불안으로 변해가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내일 결혼식이 어떤 얼굴을 보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오래된 우체국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어 혼잣말처럼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진실은 결국 돌아온다. 이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동우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집안에 흐르는 조용한 긴장과
다가오는 낯선 만남이 그를 무겁게 눌렀지만 그는 아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리고 거실 한켠에 앉아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고 식탁 위에는 미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어요. 바닷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전복과 제철 나물이 조화롭게 놓였고 냄새가 집안에 잔잔히 퍼졌어요. 민재와 지은이 나란히 앉아 접시를 돌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은은 오늘 시청에서 있었던 결혼식장 점검 이야기를 붙였고 민재는 사회복지관에서 있었던 어르신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동호는 자리를 정리하고 앉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의 시선은 아들과 그 앞에 놓인 휴대전화 그리고 노트북에 여러 번 닿았다가 돌아왔어요. 민재야, 너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하더라. 유저 77이라는 분, 어떤 분이시냐? 동우가 물으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깊은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민재는 숟가락을 들다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냥 글 쓰는 할머니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글도 봐주셨어요. 그는 눈가를 가볍게 문지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그분이 참 따뜻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도 직접 뵙진 못했지만 민재가 그분 덕분에 힘내는 걸 봐서 고마운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민재의 손등을 가볍게 잡으며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동호는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작은 접시에 나물을 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글 쓰는 할머니라지만 왜 민재 방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결혼식 전날, 그것도 밤 10시에. 의구심이 그를 다시 괴롭혔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조금 불안했지만 가족 모두 서로 챙기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미자는 지은에게 결혼식 당일 가족을 위한 자리 배치에 대해 물었고 지은은 상세히 답하며 웃음을 보였어요. 민재는 식사 중간중간 아버지를 살펴보며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동우는 마음을 숨기고 결혼 준비 잘했구나. 고생 많았다라고만 덧붙였어요. 그 말 속에는 진심의 칭찬과 함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 후 민재와 지은은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소리가 흐르는 동안 동우는 거실 책장 앞에서 천천히 발을 멈추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래된 결혼 사진으로 향했고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미자의 웃음을 보며 잠시 회상에 잠겼어요. 우리도 저렇게 결혼했지. 서로의 비밀을 모두 나누었다고 믿었는데 그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사고의 기억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지은이 거실로 나와 동호에게 커피를 내어주었어요. 아버님, 내일 후식용 식혜는 제가 가져올게요. 장모님이 직접 담그셨대요. 그녀의 말에 동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쓸쓸함이 머물렀어요. 민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글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유저 77과 나눈 메시지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동호는 그 모습을 슬쩍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골목의 고양이가 울며 지나갔어요.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아봐야겠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비해야지. 그는 결심하듯 방으로 들어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에는 민재의 성장 과정과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동호는 마지막 장에 유저 77 정체 확인 필요라고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동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그는 침대에 누웠다가도 시계를 자주 확인했고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긴 고민에 잠겼어요.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오래 묻어둔 비밀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와 아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키보드 소리와 민재의 낮은 서걱거림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동호는 새벽까지 불 끄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진실을 마주할 각오를 다지며 양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민재는 결혼식 전날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미자는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다림질한 후 거실 소파에 기대 잠시 눈을 붙였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동호였어요. 그는 탁자 위에 차를 올려놓고 두 손으로 잔을 감싼 채 시계를 번갈아 보았어요. 초침이 십시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그의 숨소리도 점점 고르게 변하다가 마지막 초침 소리에 맞춰 현관에서 미묘한 기척이 들렸어요.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금살금 열었어요.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낯선 할머니 한 분이 그림자처럼 들어왔어요. 회색 카디건에 검은 번거지를 눌러 쓴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부드럽게 민재 방으로 향하려 했어요. 동호는 숨을 죽이며 뒤따라가다가 거실 중앙에서 그를 가로막았어요. 아니, 누구십니까? 밤중에 민재 방에서 뭐 하시나요? 동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차잔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강하게 불타올랐어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몸을 굳혔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김민재가 맞나요? 결혼을 당장 멈춰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긴 단호함이 묻어나왔어요. 동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한 발 다가섰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혼식이 내일인데. 그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어요. 할머니는 숨을 가다듬고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한동안 말문이 막힌 듯 떨리는 손으로 번거지를 벗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흰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이 비쳤고 그 눈에는 오랜 상처를 견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제 손자일 수 있어요. 더 큰 죄가 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동호의 손에서 차잔이 흔들리며 미세한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어요. 방에서 자고 있던 미자가 갑자기 깨어나 거실로 나왔고 그 모습에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어요. 미자는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동호는 난감한 듯 아내를 바라봤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홍순애라고 합니다. 온라인 글 모임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그 아이와 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딸 선희와 닮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홍순애는 차마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어요. 동호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오랜 기억 속 버스 사고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연기 속에서 울던 아기의 얼굴, 차가운 비와 어둠 속에서 자신이 손을 내밀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민재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를
거실 중앙으로 안내했어요. 말씀을 더 들어야겠네요. 그러나 결혼을 멈추라는 말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동우는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자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들어가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미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곁을 지켰어요. 홍순애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속에는 오래된 사진과 복사한 서류, 그리고 메모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다 제 딸 선희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선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기가 사라졌어요. 그 아기를 저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재와 글을 나누다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 진실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세 사람은 마치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동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내부 서류를 훑었어요. 눈앞에 선명하게 찍힌 1991년 12월 18일. 태어난 김민재라는 이름과 사고 기록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긴 세월 붙들어둔 비밀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속마음을 감추려 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소리치거나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동우는 조용히 말하며 할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미자도 곁에 앉아 손수건을 건네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잠깐만요. 이 밤중에 찾아오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홍순애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 결혼이 진행되면 안 돼요. 당신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든 사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때 민재의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고 동우는 긴장한 채 아이가 나올까봐 손으로 문을 가리며 조심히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민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다행히 낯선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동우는 문을 살짝 닫고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엔 안개처럼 어두운 분위기가 내려앉았어요. 밤새 숨죽이며 지켜온 평온이 흔들리고 오랜 세월 감춰온 이야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했어요. 동우는 자신이 믿어온 삶이 한순간에 뒤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허리를 곧게 세우고 홍순애를 바라봤어요. 좋습니다. 내일 결혼을 막을지 말지는 우리 모두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합시다. 대신 지금은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 아이들이 아직 모릅니다. 그의 말은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떨리는 숨결이 그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홍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예, 저는 당신들의 결정을 듣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간청이 거실에 울렸고 동우는 한 번 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앞으로 마주할 밤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진실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심야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자 동우는 거실 중앙에 앉은 홍순애를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고 당시 신문 스크랩이 순서대로 묶여 있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억 속 장면과 맞춰보려고 애썼어요. 문서에 적힌 부산 남해동 버스 전복사고라는 글자가
눈앞을 어지럽히자 그는 순간 눈꺼풀을 내리감았어요. 여기 사고 기록과 가족부입니다. 제 딸 이름은 김선희. 딸이 버스 사고로 숨지면서 아기를 찾지 못했어요. 홍순애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 기다린 증언처럼 무겁게 떨어졌어요. 동호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증명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눈웃음이 낯익은 듯 낯설었어요. 그는 오랜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장면과 현실의 기록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에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 사고 내가 우체국에서 돌아오다 본 그 버스네. 그는 신음처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아기를 안고 온 거다. 동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고백은 집안을 울릴 만큼 커 보였어요. 홍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민재와 그 아가씨가 남매일 수 있어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녀는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 두 손을 모아 비틀었어요. 동호의 머릿속에는 민재와 지은이 함께 웃던 모습, 둘이 손잡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기억이 앵글처럼 교차했어요. 그럼 지은이는? 둘이 몇 년을 사랑했는데 그는 절규하듯 말하며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져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미자는 옆에서 손을 모아 쥔 채 남편과 낯선 손님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떼고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전하시는지 우리로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 서류가 사실이라면 결혼식을 멈추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충격과 동시에 차분한 판단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홍순애는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다시 움켜쥐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민재와 지은이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오늘이라도 찾아왔어요. 동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철제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고 그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민재가 집에 처음 온 날 작성한 입양 관련 서류와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무용고자 남아 발견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온 동호는 그 자료를 식탁에 펼쳐 놓았어요. 서류에는 당시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기록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는 종이를 벗겨낸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문질렀어요. 이때 당시 우리는 민재의 부모를 찾으려고 신고도 하고 뉴스에도 제보했어요. 하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로 삼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며 고백이 이어졌어요. 홍순애는 서류를 훑으며 떨리는 손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충격으로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딸이 떠나고 몸도 마음도 망가졌죠. 그동안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손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동호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약간 숙인 자세로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피곤과 회한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가 키운 아들이 당신 손자라는 말이네요. 지은이와는 피가 닿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홍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양의 어머니는 제 딸의 친구예요. 그 아이가 우리 가족과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민재가 우리 선희의 아이라는 것만 확실히 확인하면 됩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작은 은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건 딸이 결혼 전에 맞춘 목걸이입니다. 뒤쪽에 민재라고 새겨져 있어요. 딸이 임신했을 때 이미 이름을 정해두었거든요. 동호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조명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목걸이가 그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민재라는 글자를 손톱으로 더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새겨진 글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선희 씨가 딸이면 이제야 그의 아이를 찾아온 셈이네요. 하지만 우리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거실 벽을 스쳐갔어요. 이 평범한 밤에 너무 많은 진실이 함께 쏟아져 내려 모두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결국 동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상처가 적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내일 결혼식장은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그는 두 손을 맞잡으며 결심을 내비쳤어요. 홍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도울게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살짝 허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간절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동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는 거실 불을 살짝 낮춘 뒤 두 여인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힘든 길이 될 수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의 말을 끝으로 거실에는 조용한 결심의 공기가 감돌았어요. 밤은 깊어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새벽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보리차를 따르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 설명되지 않은 긴 세월의 비밀을 떠올리게 했어요. 동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가 대신 벗겨진 카디건을 미자에게 건네자 미자는 이 순간이 오래 미뤄왔던 진실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미자야, 말 못한 게 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울던 아기를 우리가 데려왔어. 그게 민재다. 동우가 낮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미자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왜 이제 말해요? 그래도 민재가 우리 아들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녀는 놀람과 동시에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동호는 시선을 고정한 채 고백을 이어갔어요. 친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잘 자라주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가에 어린 후회가 빛나며 손끝이 더 떨렸어요.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죠. 숨기면 더 큰 상처 줍니다. 그녀의 말은 무게 있지만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어요. 동호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미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묵묵히 견디던 두 사람의 손길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미자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입양 당시 기억이 떠오르며 자신도 진실을 함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낸 시간이 가족을 만들었다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동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미자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에게만큼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매일 자랐어요. 그는 손등을 쓸어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냈으니 됐어요. 우리 둘이 함께 민재에게 이야기합시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남편의 긴장된 마음을 살짝 풀어주는 듯 했어요. 거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어요.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결심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동호는 서류를 정리해 작은 상자에 담고 그 위에 목걸이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민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우리여야죠. 미자가 단단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동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며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재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의 추억, 함께 웃고 울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진실을 숨겼던 욕심을 사라지게 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버텨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줬어요. 한편 홍순애는 조심스럽게 거실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부가 함께 결심하는 모습을 보며 예의상 말을 아꼈어요. 아침이 밝으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진실을 나누는 이 순간만큼은 지켜보고 싶었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자 동우와 미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며 눈인사를 나눈 뒤 결국 잠시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방으로 향했어요. 진실을 나눈 후 찾아온 잔잔한 피로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평온이 다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새벽이 지나면 그들은 아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난 뒤 여명이 밝아오자 집을 나섰어요. 홍순애도 뒤따라 나와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어요. 두 사람은 마을 포구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어요. 새벽 안개가 얇게 깔린 바닷물 사이로 갈매기 한두 마리가 날아올라 예전 항구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어요. 동우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고 홍순애는 손가락으로 목걸이 체인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때 딸이 마지막으로 아기만은 꼭 부탁한다고 했어요. 홍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죄책감 때문에라도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민재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친할머니라면 우리가 빚을 졌네요. 그의 말에는 미안함과 존중이 섞여 있었어요. 빚은 무슨 말씀이에요? 애가 잘 컸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됐죠. 홍순애는 한숨을 토해내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제때 손자를 찾지 못한 죄책감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동우는 벤치에 등을 기대며 손을 펴보였어요. 이제라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숨긴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홍순애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익명으로 남아 힘이 되고 싶어서 장학금을 보냈어요. 민재가 그래서 자신의 꿈을 말할 때마다 제 딸이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말이 이어지자 주변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동우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을 정리했고 새벽 햇살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자 결심을 다졌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저녁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결혼식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는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며 한층 단단해진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같이 서주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홍순애는 주름진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빛이 바다를 비추며 물결에 은빛을 얹어주고 있었어요. 동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민재의 성장 과정과 결혼 준비가 떠올랐어요. 민재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품고 대학을 다니던 시절, 자신이 말없이 응원했던 기억이 새삼스레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는 그 응원보다 더 큰 진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홍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선이야, 이제 곧 내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거야. 부디 지켜봐 주렴.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파도에 섞여 멀어졌지만 그 순간의 진심이 포구에 남아 있었어요. 동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옆에 섰어요. 우리 다녀옵시다. 민재가 일어나기 전에 증거부터 챙기죠. 그는 말끝을 낮추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은 발걸음을 맞추어 좁은 골목을 걸어 내려갔고 서로에게 무겁지만 단단한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향한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새벽 공기를 따라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 동우와 홍순애는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어요. 지역 병원 기록실 직원은 오래된 자료를 찾느라 고생했고 세 사람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모인 서류에는 사고 당시 혈액형과 신생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의 혈액형과 홍순애의 딸이 기록한 혈액형이 일치하자 동우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오자 미자가 따뜻한 국과 밑반찬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언제 말할까요? 결혼식 전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었어요.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동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합시다. 누구 하나 숨으면 안 됩니다. 그는 한층 단단해진 표정으로 두 여인을 바라봅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흔들려도 지켜줄 어른들이 우리라는 걸 보여줍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저녁에 있을 대화를 어떻게 이끌지 계획했어요. 우선 민재에게 입양 사실을 밝혀야 하고 이어서 홍순애가 친외할머니임을 전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지은이에게는 동우가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하나씩 풀어내기 위해 각자가 맡을 역할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졌어요. 동우는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집안을 정리해 걸음을 옮겼어요. 소파 쿠션을 흔들어 먼지를 털고 난간에 기대어 바닷바람을 들이마셨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앨범을 꺼내어 아이에게 건넬 사진들을 미리 골라두었어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지만 이제 남의 손에 아이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마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순애는 작은 방에 머물며 자신이 민재에게 쓰려고 준비했던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편지에는 손자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잔잔히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편지를 찍고 새 종이를 꺼냈어요. 글이 아닌 목소리로 진실을 전하기로 했어요. 손가락에 남은 잉크를 닦으며
이제 무엇을 말해야 아이에게 덜 상처가 될지 마음속으로 연습했어요. 미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민재와 지은이에게 줄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컵에 꿀을 조금 넣어 달콤한 향을 피워 올렸어요. 그 냄새는 긴장한 마음을 잠시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컵을 놓으며 속으로 기도하듯 되뇌었어요. 오늘을 잘 넘어가야 한다. 아이들이 우리를 믿게 해야 한다.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다가갔어요. 민재가 사회복지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 그는 문 앞에 낯선 신발을 보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거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정중하게 앉아 있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따뜻한 차와 미소가 그를 맞이했어요. 민재야,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은이도 같이 오면 좋겠다. 동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어요. 민재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이에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음을 덧붙였어요. 전화를 마친 민재가 거실로 돌아오자 동호는 서류와 목걸이 그리고 낡은 사진 앨범을 조용히 테이블 위로 옮겼어요. 거실 창밖에는 해가 지면서 붉은 빛이 비쳤고 집안은 부드러운 노을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용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세우는 길이 바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녁이 깊을수록 집안의 공기는 팽팽해졌어요. 민재와 지은이 거실에 앉자 동호는 조심스레 서류와 목걸이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노을빛이 사라지고 정숙한 조명이 켜지자 세 사람의 얼굴에 긴장이 드리워졌어요. 동호는 목을 가다듬고 자리를 정돈했어요. 민재야, 지은아. 오늘 식전에 꼭 말해야겠다. 민재는 우리가 입양한 아들이다. 그는 담담하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아버지, 그럼 제 친어머니는 누구예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는 차분하게 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홍순애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너의 외할머니란다. 내 엄마는 세상 떠났지만 늘 너를 찾았어. 그녀는 목걸이를 건네며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지은은 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가 남매는 아니죠?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다. 지은이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홍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둘을 안심시켰어요. 민재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속였다는 마음보다 지금 모든 걸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은아, 우리 더 단단해지자. 그의 말에 동호와 미자, 홍순애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은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 우리 함께 들어가자. 그녀의 말은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민재와 지은은 혼인신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약속문을 수정했어요. 우리 서로의 진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새겨졌어요. 동호와 미자는 두 사람이 약속문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결혼식 날 아침, 집안은 들뜬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미자는 한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동호는 양복을 차려입으며 거울 앞에서 타일을 고쳐 잡았어요. 홍순애는 작은 손가방에 목걸이와 사진을 챙겨 넣었어요. 동시에 세 사람은 전날 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실을 나눴다는 사실이 모두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예식장 대기실에서 민재와 지은은 어색하지만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동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실을 나눈 가족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이 곁에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침착해졌으며 하객들의 박수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홍순애는 하객들의 얼굴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선이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가야지. 그녀는 목걸이를 민재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속삭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 손짓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식이 시작되자 민재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낭독했어요. 서약의 마지막에는 전날 밤 쓴 약속문 중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우리 둘은 앞으로도 진실을 숨기지 않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장은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박수와 축복이 이어졌어요. 식이 끝난 뒤 동호는 조용히 홍순애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아이들을 지켜봅시다. 그의 말에 홍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예, 같이 지켜봅시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재와 지은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가족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나란히 섰어요. 사진사 앞에서 동호와 미자 그리고 홍순애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중된 조명 아래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담았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진실을 마주한 용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대기실에 남은 네 사람은 짧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가족은 진실 위에 세워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 결심을 가슴에 품은 채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했어요.